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은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중 한 분이 종목 분석 요청을 하신 종목 DI라고 하는 종목을 좀 알아볼 텐데, DI를 알아보다 보니까 YC와 유니테스트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하나 보면서 이 세 기업이 최근에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DI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심에 보면 HBM 검사 장비죠. 버닌 테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 6세대죠. HBM4. 자, 이것에 대한 버닌 테스터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세 개의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 버닌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할 것인지, 여기에 시장에 많은 관심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볼 대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7일, 오늘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23,950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6,778억 원, 발행된 주식수는 2,830만 주고요. 현재 외국인 비율은 7.28%, 52주 최고가가 25,900원이었고요. 최저가가 9,86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52주 최고가 부근이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박원호 CEO죠. 자, 이분이 15.01%, 그리고 뭐 형제지간인 것 같습니다. 박원덕 씨가 14.2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 비중이 8.07%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박원호라고 하는 CEO 이분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싸이죠. 이분의 본명이 아마 박재상 씨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가수 싸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참고사항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5년 가이던스가 나왔죠. 매출액이 거의 2배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것만 봐도 예상할 수 있겠죠. 반영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확인했던 그 2만원대의 주가는 지금 이러한 실적을 이미 다 반영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적의 개선이 매출의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마저도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HBM 장비 사업 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HBM이 워낙 고부가 가치고 마진율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확인할 수 있고요.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재무 건전성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가이던스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1,000억 원 넘는 이렇게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까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4,126억 원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익성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였고 2%대 머물렀던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10%대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실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 보고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는 1996년 7월 31일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고요. 꽤 오래됐죠. 네, 제법 오래된 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반도체 장비 사업 부문, 전자파 차폐, 그리고 전자 부품 사업, 수처리 관련 환경 사업, 음향, 영상기기, 2차전지 장비, 굉장히 다양한 장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매출 범주를 보면요, 반도체 장비 사업 쪽에 90% 넘는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받는 게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2차전지나 음향, 영상, 전자파 이쪽은 우리가 뭐 크게 지금은 집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력 사업인 반도체 장비 사업 부문에서 패키지 버닌 테스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의 경우 93년 양산용 버닌 테스터를 개발한 이래 현재까지 동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히 소모성 부품인 버닌 보드의 경우 국내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점유하고 있다. 버닌 보드는 말 그대로 보드죠. 이렇게 된 판일 거고, 버닌 테스트에 이렇게 꽂아서 연결해서 사용이 되는 소모성 부품, 그 보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소모성 부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퍼 테스터의 경우 17년 낸드 웨이퍼 테스터를 국산화하면서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고객사와 지속적인 기술 협력으로 2024년 DDR5 웨이퍼
테스터 양산 시작을 했고 2025년부터는 영역을 HBM으로 확대를 해서 HBM 웨이퍼 테스터 양산 공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HBM 5세대죠. 3E까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납품을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6세대지 않습니까? HBM 4.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장비는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뉴스들이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이게 뭐 공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지금 자회사들이 나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 사업 쪽으로 보면 DI가 있고요. 디지털 프론티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퍼 테스터, 그것을 주력 사업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본이 이쪽 사업에 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이걸 국산화를 하면서 그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내용이고 그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어드반테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경쟁사로 거론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반도체 장비 자회사들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뭐 일본 그리고 뭐 중국 쪽에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차폐 장치, EMI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열 전도 시트, 방열 접착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자회사들도 있고요. 환경 시설, 소독 설비, 슬러지 수집기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음향 영상기기도 아까 있었죠. 이런 자회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 매출 실적을 보셔도요. 반도체 장비 쪽이 가장 주된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심지어 다 적자입니다. 그죠? 그나마 뭐 흑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환경시설 쪽이 그나마 유일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뭐 2차전지 음향 영상 쪽은 전부 다 적자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사업은 역시나 반도체 장비 쪽이다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비중을 나누자면 이 모니터링 버닌 테스터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81.9%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소모성 부품이다라고 했었던 버닌 보드가 8.5%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합쳐도 90%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매출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참고하기가 좋아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사업 보고서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DI가 여기 첫 번째 나오죠. 보면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 버닌 테스터가 이제 주력 사업이고 유닛 테스트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 그리고 모듈 테스터를 납품하고 있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동일한 경쟁 회사인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 기업인 YC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뭐 CXL 관련주로 예전에 알아봤었던 네오셈이나 엑시콘도 이런 SSD 테스터 그리고 모듈 테스터, 버닌 테스터가 네오셈도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JT도 여기 나오죠. JT는 버닌 소터 그리고 테스트 핸들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러 사업 쪽으로 테크윙이 최근에 또 주가가 좋죠. 테스트 핸들러, 인터페이스 보드 이런 사업을 테크윙이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테스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버닌 테스터와 버닌 소터를 좀 구분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드려서 이 버닌 테스터는 말 그대로 극한의 환경에서 초반의 불량률을 빠르게 검출할 수 있도록 극한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번이 일종의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온, 고전압 상태의 환경에 노출을 시켜서 불량률을 검출하는 그 장비가 버닌 테스터고 버닌 소터는 그 과정을 거친 제품이 양품과 불량품이 분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류해주고 이동시켜주는 말 그대로 핸들러예요. 이송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JT의 사업 영역인 버닌 소터와 테스트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핸들러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 핸들러 사업을 하는 게 JT와 테크윙의 사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또 알아봤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소잉, 플레이스먼트, 레이저 마킹 뿐만이 아니라 TC 본더, 하이브리드 본더 이렇게 본딩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HBM을 붙일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 본딩 장비를 핵심 장비로 생산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가 나오는데요.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커 그리고 레이저 커팅 드릴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 설명을 드리면서 이오테크닉스와 소송 중에 있는 기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DIT죠. DIT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돼 있지만 이오테크닉스와 같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설명을 드렸고 에로티 베큐은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진공 아닙니까? 진공
진공 상태에서 반도체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큐um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유니셈과 GST는 대표적으로 스크러버 칠러, 이게 냉각 장치를 만들고 있고요. 원익 IPS는 식각 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 원익 IPS는 전공정을 대표할 수 있는 식각 증착 장비, 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ALD와 CVD가 이 증착을 얘기하는 공정이고요. 드라이 에처, 이 에처가 식각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건식 식각 장비, 유진테크는 건식 클리닝 장비,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드라이 에처, 건식 식각 장비, 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반도체 생태계, 특별히 장비 사업 쪽에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 지금 보고 계신 DI와 유니테스트, 그리고 YC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엑시콘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엑시콘을 여기에 꼈는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DI와 유니테스트, YC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들을 주목하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출시 예정인 HBM4, 자, 이 시장에 있어서 둘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HBM4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버닝 테스터 장비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DI, 유니테스트, YC, 이 세 개의 회사입니다. 지금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양산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세 개의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 버닝 테스터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가 시장의 지금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을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올해 10월 2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4용 테스트 장비 공급막 윤곽이 나오고 있다. 연내 발주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에서요, 청주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M15 팹을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바로 옆에 M15X 팹을 새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력으로 생산이 될 예정인 게 HBM4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세대 HBM이 이제 여기서 생산이 될 예정인데, 장비가 맞춰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내년 1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어느 기업이 됐던 간에 이 테스터를 SK하이닉스 쪽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관심이 시장에 모이고 있는 현재 시점인 겁니다. 이르면 10월, 11월 관련 설비에 대한 초도 발주가 나올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 이제 11월 다가오지 않습니까? 10월은 다 건너갔고 11월 중에 이것에 대한 또 발주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주가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I 그리고 YC, 유니테스트 이 세 곳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DI는 최근 SK하이닉스와의 퀄 테스트를 마무리해서 협력사 중 가장 먼저 초도 주문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테스트 YC는 이르면 연말께 공급을 확정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DI가 공급할 것이다 라고 최근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차트로도 보겠지만 이 세 개의 차트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최근에 DY다 라고 우리가 정리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SK하이닉스의 HBM4용 버닝 테스터 총 발주량이 150에서 한 200대 정도 수준으로 산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 버닝 테스터 공급에 있어서 이원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본 것처럼 DI가 여기에서 최초로 공급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이원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테스트라든지 YC 이런 기업들도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DI를 지금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유니테스트와 YC는 이것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는가? 자, 이게 좀 궁금한데요. 사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었던 건 DI가 아니라 유니테스트였습니다. 자, 과거로 가서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요, 올해 6월 5일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유니테스트를 설명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HBM4 자, 성능평가 최초 통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미 유니테스트가 DI보다 먼저 올해 6월 달에 이 성능평가 최초로 통과했다는 뉴스가 먼저 부각이 됐었어요. 여기에서도 버닝 테스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시가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언론사에서 추정하기로는 하이닉스로부터 퀄 테스트 단계 중 하나인 장비 성능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양산 평가까지 마무리가 되면 처음으로 HBM 공급망이 편입이 돼 매출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 퀄 테스트가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건 성능 평가가 있고 양산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6월 달에 부각을 받은 건 성능 평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I가 통과했다라고 추정하는 거는 이 양산 평가까지 통과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성능 평가를 가장 먼저 통과했었던 유닛 테스트가 주가가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이렇게 기관 중심으로 매물을 던지면서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 기사를 종합을 해보면 최근에 DI가 주가가 좋은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유닛 테스트가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DI가 부각을 받으면서 유닛 테스트가 시점 면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그런 실망감들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유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DI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하는 뉴스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날 10월 22일은 주가가 12% 급등했다라는 뉴스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퀄 통과에 대한 내용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뉘앙스를 풍기지만 이제 양산을 염두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개 종목이 남았죠. YC인데요. YC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좀 궁금해서 뉴스를 찾아봤는데 일단 최근 뉴스는 뭐 유의미한 뉴스가 없고요. 과거 뉴스를 좀 살펴보면 2024년 8월 30일에 이 HBM 검사 부문 대장주로 등극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거 뉴스긴 한데요. YC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서 YC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YC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전략적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HBM 관련 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공동 연구 개발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이 테스트 장비가 공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1,000억 원대 이상의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YC는 하이닉스보다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들이 좀 크겠죠. 자, 일단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자, 캐시카우인 테스트 장비는 삼성전자의 D램 라인인 EDS 정기적 검사를 수행하는 장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 쪽으로는 그렇게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급등을 견인한 이슈는 HBM 테스트 장비 양산 공급권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YC를 두고 한국의 어드반테스트라고 표현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기대했고요. 이 어드반테스트는 일본 기업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고객사이기도 하면서 HBM 양산 라인에서 EDS, 아까 정기적 특성 검사하는 그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다. HBM 후공정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일본의 어드반테스트인데 이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개발을 한 게 바로 YC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장비가 바로 이 장비입니다. 자, 이번에 YC가 개발한 HBM 테스터는 메모리 테스트 기능 중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기능인 하이스피드 테스트 기능이 탑재된 통합 테스터다.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일본의 어드반테스트가 유일했는데 이 어려운 걸 YC가 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YC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공급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회사 입장에 설명을 들어보면요. SK 하이닉스에도 공급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도 공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YC 회사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쪽으로만 겨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삼성과 맺은 공동 개발 협약 특허 등의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하이닉스가 원하는 그쪽 장비 스펙을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는 유니테스트 DI YC를 비교할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C는 좀 독특한 게요. 삼성이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이 잘 되면 그쪽으로 수혜를 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이닉스와 삼성 간의 이 경쟁 싸움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점점 더 우위를 가져가는 만약에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YC도 거기에 상반되는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여기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것처럼 삼성뿐만이 아니라 SK 쪽으로도 양산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YC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추적하시면서 관련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YC의 지금 실적을 보시면요, YC의 가이던스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와서 실적의 좀 개선이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졌고요. 적자를 유지했던 기존의 1분기 대비 2분기에서는 이제 흑자를 기록하면서 매출도 전분기 대비 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뭐 DI 정도의 큰 폭의 매출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 수익성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YC의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엑시콘도 이렇게 지분을 투자한 회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엑시콘은 CXL 관련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지난번 라이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닌 테스터 쪽, 특별히 비메모리 반도체 버닌 테스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엑시콘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유니 테스트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게 유니 테스트의 이제 가이던스인데,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 적자폭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니 테스트의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주주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VIP 자산운용이 나오는데, 저희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VIP 자산운용은 3년 동안 물려있다가 아직 본전도 찾지 못한 대표적인 운용사다. 그래서 이 유니테스트의 지분을 뭐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얘네는 오랜 시간 동안 물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좀 주주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DI의 차트 흐름입니다. DI의 차트 흐름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경쟁 상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유니테스트의 흐름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다 최근에 꺾여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흐름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과연 누가 먼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단계에 있어서 DI가 유니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양산이 빠를 것이다 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YC의 차트 흐름도 유니테스트보다는 조정폭이 조금은 약하지만 비슷한 흐름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경쟁사 중에서는 시장은 DI가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SK 쪽으로 직접적인 이렇게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실적 개선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DI의 연간 가이던스입니다. 지금 보면 2024년에 2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1억 원대 나왔던 게 2025년 무렵에 갑자기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계속 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이던스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가장 좋은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어떨까요?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즉 마찬가지로 외형의 증가와 함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니테스트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가져갔었고, YC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YC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좀 관심이 그나마 좀 덜하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삼성이 살아나면서 삼성 쪽에 HBM도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도 버닌 테스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YC가 그 부분을 좀 담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BM의 대장은 아직까지는 SK가 분명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SK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DI가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주가의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DI의 차트를 주봉으로 좀 보시면요, 역사적인 신고점이 작년 6월에 나왔었던 3만 원대입니다. 지금 그 가격에 대한 도전을 어느 정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기존에 가져갔었던 이 장기간의 박스를 최근에 어느 정도 거래가 좀 터졌죠. 거래가 터진 시점에 나와줬기 때문에 이 박스 이하, 2만 원대 이하로 빠질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고 봐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으로 봤을 때 다시 일봉으로 와보시면요, 지금의 차트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확률적으로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가능한 접근 그 범위를 보면 23,000원 이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만원이 저는 일시적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 내에서는 얼마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고 조금은 공격적인 성향으로 좀 붙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보다도 더 우상향할 확률은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YC는 삼성 쪽으로 공급 뉴스가 나오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유니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발주자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원화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불안정한 차트가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주봉 차트로 보면 얘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가져갔었던 이 박스를 깨고 지금 이 박스 상단이 지지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매수를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유니 테스트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매력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시장은 DI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니 테스트, YC는 삼성이라는 뭔가 좀 특별하면서 좀 이게 핸디캡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버닝 테스터 관련된 이 세 가지 종목 중심으로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추가적인 공부해 보시고 수정할 것이 있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이택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